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오후환시 투자스쿨, 저는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채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이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 또 한파가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저께 미국장이 좋게 끝났는데 결국은 보합 정도로 눌림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학습을 하셔서 지수 흐름을 좀 공부를 하셔봐라. 저도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향후에도 앞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내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황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오늘 하락 뭐 제가 대충 암신해 드렸으니까 대응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지금 시장도 많이 좀 추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추가적인 하락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한 주 시황평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이시 리버모의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속에 저도 이걸 보고 이 내용 꼭 말씀드렸다 생각했어요. 주가 움직임을 기록하고 거래 규칙을 만들어라. 이 내용인데 뭐냐면 제이시 리버모가 예전에는 뭐 거의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 글로벌 기업 회장 정도의 이제 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이시 리버모가 모든 이 주식방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그 수익을 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가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베팅을 한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룰을 만들어서 이 구간에는 하락, 이 구간에는 상승, 이 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식방에서 모든 수익을 다 휩쓸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만의 규칙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 안에 다 공개할 건데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은 분은 하단에 노란톡에 QR코드 대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금요일 날도 시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중요한 내용은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전부 나갈 거거든요. 근데 오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시황을 빨리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 종료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우리 제이시 리버모의 예전에 매매를 잘했을 때 그냥 능력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록을 해서 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은 주가 움직임을 기록하고 거래 규칙을 갖자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거래 규칙도 저희가 이번 주를 통해서 배찬수 전문가님의 거래 규칙들 배워볼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2,400선을 깨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황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코스피 시황이 오늘 월요일 날 어저께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미국장이 50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1% 이상. 그리고 나스닥도 2% 이상 올라서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침 시작은 좋았었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아니야. 뭐 오전에는 좋았는데 그리고 미국장은 올랐는데 그러면 안 되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에 의해서 지금 HTS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뭐 안 좋게 지금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여기 나가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주식도 팔고 있고 뭐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죠.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400포인트 초반까지 또 밀려왔는데 지금 흐름은 연말장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 하고 항상 그런 말이 있었죠. 뭐 연말 랠리라든가. 근데 이제는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00포인트가 마지노선으로 언제였어요? 이날 11월 초반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2,500을 하루 만에 도달했을 때 이 양봉을 지금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기간 조정, 박스권을 좀 길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또 오늘같이 오늘 뭐 미국장이 올라서 다 방심하고 있다가 그리고 눌릴 때마다 그러면 매수해야지 그런 마인드가 많을 거예요. 처절하게 오늘 빠져버렸는데 고점 대비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전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3포인트 아주 조금 빠졌는데 지금 심리는 굉장히 불안하죠. 플러스 20포인트 정도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장을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통계를 이렇게 낸 내용이 있는데 그 통계 내용에서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이렇게 박스 내지는 횡보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양봉도 나고 음봉도 나고 하는데 큰 추세는 시장을 크게 올리지는 좀 힘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이 안쪽 테두리 안을 길게 끌고 가는 매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치겠죠. 주식도 잘 시세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약간씩 분할하는 매수. 그런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파생은 물론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시황을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시황 팁까지 하나 더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코스피의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에 의한 하락으로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말까지는 좀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들을 냉철하게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음봉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짚어주실까요? 예,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죠. 거래소 시장보다도 언제든지 이제 코스닥 시황이 거래소 시장의 흐름이 한 2배 정도, 또 좋으면 2배 정도 좋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2배가 아니고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이유를 한번 HTS에 여기 자세히 나올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코스닥 선물 매수 여기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이제는 거래소 코스닥 전부 매도예요. 거래소도 한 500억, 코스닥도 500억, 선물도 2천억. 그래서 연말장 초반에 지금 이제 저번 주 만기 끝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 약간은 이제 안도해야 될 부분은 콜옵션 36억 매도, 풋옵션 80억 매도 이렇게 해서 옵션 쪽은 하방이 아니고 어떤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양쪽 프리미엄이 높아진 거를 수익으로 취한 양매도 포지션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인들은 역시 콜옵션에 13억, 풋옵션 50억 이렇게 해서 양쪽 매수.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코스피 시장은 많이는 안 빠졌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이제 박스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흔들면서 박스로 갈 확률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1.5% 정도. 근데 에코프로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차트인데 종합지수 코스닥 차트인데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거래소 경우는 요 긴 양봉 하단과 상단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아래로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단기 반등도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큰 추세는 제가 연말 추세가 쉽게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코스피 기준이지만 코스닥도 코스피가 안 좋으면 우리 코스닥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은 조금 이제는 좀 접으시고 뭐 아니면 이거 800선 잠깐 회복하는 거 정도 그런 식으로 양봉은 날 수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연말장을 좋게 바라보는 장은 좀 이제 오늘 장만 봐도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사도
외국인들이 뭐 500억, 500억 팔까 속절없이 지금 1% 이상 빠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생 방송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럴 때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 파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의 손실은 이 콜 매도 내지는 옵션 합성 전략 아니면 뭐 아주 단순하게 선물 매도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말까지 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큰 만큼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선물 옵션을 통해서 이런 해칭이라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선물 시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야간 시장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게 이제 확실히 부각이 됐고 그래서 굳이 뭐 오늘 요 시황 시간에 야간 시장까지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주간 시장에 그냥 한번 야간 시장의 종가만 말씀. 야간 시장 화면 나갔는데 328.90 거의 329, 330 조금 아래죠. 그러면 이거 뭐 330 정도를 왔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거 전만기 지수가 그냥 선물 지수로 편하게 코스피는 조금 아래지만 32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7인데 아침에 328.85 거의 야간 최고가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또 하나의 꿀팁 9시 전이에요. 여기가 9시 전에 45분에 개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선물 시장이 주시장은 9시에 시작하는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세한 건 이제 야간 선물의 매수 방법은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고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도 9시 전에 328.75 정도 시작을 했네. 야간 시장의 고가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힘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9시 되기 전에 줄줄줄줄 내려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끝까지 강세장으로 유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만약에 야간에 매수를 들어가신 분은 9시 전에 정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뭐 방향성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신규로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여기 저 328 후반에 들어가면서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내려가는 하방에 베팅을 해서 한 4, 5포인트 정도 오늘 또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플러스 4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5포인트. 그래서 충분히 이러면은 주식으로는 사실 별로 오늘 수익이 안 나겠죠.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선물 매매를 잘 배우셔서 선물을 매도를 할 경우 4포인트. 그러면 1포인트 수익이 25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포인트면은 그러면 한 계약당 한 얼마죠? 한 4, 50만 원 정도죠. 한 3, 4계약만 들어가도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이건 매도를 했을 경우고 어저께 같은 날 야간에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또 위로 5포인트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장인데 결국은 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위아래 움직이는 폭이 5포인트 올랐다가 5포인트 빠지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인데도 어쨌든 이제 코스피 내지는 선물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뭐 약보합 정도예요. 그래서 진폭은 크지만 결국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아니고 옆으로 박스권.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짜로 수익을 나시라고 제가 야간 선물 매매하는 팁도 강의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주간에는 알려드렸죠. 주간에 45분에 시작하니까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 힘이 없네. 그럼 얼마든지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침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한시 투자 스쿨이 시작할 때까지 갖고 있었으면 이 정도면 5% 수익이네. 그럼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매와도 직결될 수 있는 꿀팁. 9시에 시작하면 제가 이런 기법까지 바로 실시간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저희가 1시에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45분에 증시 개장 전에 꼭 매매 이용을 하셔서 파생으로 많은 수익이 내셔라.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매매 직접 참고하셔서 주식과 같이 매매하신 분들도 추가로 수익을 내면 하락장에서도 매매 수익이 계속 쌓이니까 주식 손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 손실로 굉장히 이렇게 저기 쌓이진 않겠죠. 그래서 계속 해지를 하면서 내 계좌가 손실이 없게 가져가면 다시 강세장 와요. 분명히 오는데 연말이라든가 빠르게는 안 온다는 점. 그래서 여러 스킬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매매 노하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제시 리버처럼 계속 수익 내는 방법 잘 모르시면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락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매매에 적용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조정장 혹은 하락장에서는 선물 매도를 통한 수익도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콜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좀 야간 선물 시장이 중요한 만큼 야간 선물 시장을 함께 분석을 해보시고 또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선물 시장으로 수익 보는 방법들, 노하우까지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포지션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롱앤숏 어디로 잡아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숏으로 이제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로 하기로 했고요. 숏 345포인트입니다. 345. 저번 주는 제가 342를 했는데 342, 345, 347 이렇게 콜 쪽은 외가로 갈수록 뭐 시세가 오늘도 조금 342가 조금 낮는데 결국은 매도가보다 더 떨어졌어요. 화면에 나오겠지만 콜 342, 0.9에 매도 쳤던 게 지금 0.86이니까 아침에 당연히 뭐 4포인트 올랐으니까 평가원시 조금 낮을 텐데 지금은 콜 매도도 수익, 풋 매도는 사실 너무 먼 300이라 애초부터 수익이 안 났었고 그래서 콜풋 다 플러스인데 오늘은 345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콜 쪽 시세가 거의 단기 반등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0.62에 몇 계약을 들어가야 될지 내지는 상세하게 지금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포지션이 이제 간격을 더 저번 달은 변동이 굉장히 20포인트 빠졌다 20포인트 오른 바람에 포지션 변동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포지션에서 거의 한두 계약 추가 뭐 그 정도로만 하면서 끌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우리 제시 로무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가 쓴 이론인데 그 이론에 맞춰서 이제는 변동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큰 포지션은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진입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길게 가져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포지션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용을 잡고 옵션을 한다 그러면 지금 포지션 흡사하게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6개월 정도는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연구를 많이 하실 가치가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왜 그러면 345를 들어가서 끝까지 가져가는가 그 이론을 한번 함께 저와 연구해보는 차원에서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6개월가량은 이런 약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추세를 읽어내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345숏 콜 매도 포지션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끝까지 이 포지션을 가져갈지 아니라면 전략 수정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시그널들 포착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후환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보고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는지부터 한번 느껴볼까요? 예, 오늘은 좀 독하게 매운 김치전, 바삭바삭한 매운 김치전입니다. 좀 고추가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매콤한 그런 맛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썩 좋진 않잖아요. 네. 예, 아침에 떴다 깔아져서 더 실망감이 클 것 같아서 아주 독한 베트남 이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매운 고추 특히 네. 김치전 많이 드시고 힘내셔라. 그러기 위해서 매운 그리고 바삭한 김치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 아침에 잠깐 장이 좋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린 그런 장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테마들이 좀 강세를 이끌었는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전장 테마 살펴볼까요? 예, 오전장에는 테마가 뭐 몇 가지 뭐 조선대화 같은 것도 올라가는데 지금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 어저께 딱 보니까 가상화폐주가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가장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그 블랙록 쪽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그 미국 증권거래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이제 제도권과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면 앞으로도 비트코인 쪽에서 아예 공식 파트너로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탄력이 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역시나 그냥 쭉 이렇게 이 비트코인 오른 비트코인 모습은 최근에 이제 3,500만 원,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 까졌다가 지금 5천만 원까지 쭉 올라갔는데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또 오르락 내리락이죠. 여기서 또 올랐다가 또 제자리로 내려갔다가 어저께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아주 급등을 하니까 이틀 정도 따라가는 모습. 그러면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지 차라리 비트코인 쪽으로 매수한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관련 주고 한 번씩 오버슈팅이죠.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5천만 원 근처까지 가니까 이제 양봉을 크게 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수랑도 무관하고 오늘 뭐 코스닥 지수 거의 뭐 2% 가까이 빠졌는데 지수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도 일단 싼 가격 5천만 원, 5천 원, 4천 원 이렇게 저가주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뭐 기관 쪽에서 포트를 잡을 수도 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이게 레버리지가 너무 세서 매매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다가 또 다시 또 뭐 긴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사자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 좀 강세인데 그냥 그쪽도 흐름이 그냥 요즘에 장이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서 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제이시언도 좀 올라가는 거 정도 요 정도만 보면 되지 굳이 따라 들어가서 또 이걸로 수익을 내자 그러면은 정통적인 주식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오전장 테마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월에 한 번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드론 관련주이자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오늘 다시금 이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뭐 다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QR코드 통해서 배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시그널 알아봤고요. 오후장의 테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에서 어떤 테마가 강할까요? 예, 그래도 우리 그 정통주, 대장주가 있고 주변주가 있는 그런 정통주 하나 있고 해서 오후장 테마주는 로봇 테마주. 아마 오늘 지수가 2%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테마주는 많이 안 빠졌어요. 플러스 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지수가 내일 보합 정도로만 돼도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들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될지 이쪽에 잘 모르겠는데 이쪽 같죠? 예. 아마 내일 정도 그리고 오늘 장 또 너무 언더슈팅을 했죠, 지수가. 그래서 지수가 조금만 반등 나온다면은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는 그래도 대형주에 속하고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장이 곧 올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이렇게 막 연말까지 엄청 세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주변주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의 테마주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뭐 저가라든가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주 중반 후반 정도 수익을 보자면 로봇 관련주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로봇 관련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지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들 시세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와줄 시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한 공략주가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현황표입니다. 성일하이텍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공략했던 종목이죠. 1.1% 수익률 기록했고요. 의료 AI 대장주로 뷰노를 공략했습니다. 12% 넘는 큰 상승을 실현했습니다.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 대장주로 공략을 해서 2.6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월 9일에 공략했던 솔트룩스 AI 관련된 신생 기업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3.1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략했던 뷰티스킨 K뷰티와 미용 관련주였습니다. 5%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24.58%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적 수익률이 20%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지난주 원픽 종목들 리뷰로 다뤄볼게요. 예, 한 두 종목 정도 시간 그냥 다 하기 좀 그렇고요. 먼저 크래프톤은 제가 이번에 이제 게임 관련주, 게임 아예 그냥 특집을 하면서 완전 대장주로 그냥 대장주를 공략해버리자 19만 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트에서 보여주시면 안 깨고 계속 상단을 이제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뭐 19만 원 뚫고 다시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19만 원, 20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좀 상단 좀 이렇게 2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위쪽으로 갈 회사이기 때문에 연 매출이 연 영업이익이 뭐 7천억 이런 식으로 2분기, 3분기에 매출 영업이익이 한 2천억을 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2천억, 1천억이 아니고 1년에 7천억, 8천억 정도 이 정도로 순이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게임주하고는 이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뭐 한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요 종목 그래서 대장주를 아예 노려버려라. 우리 게임주 같은 경우 뭐 다른 종목도 잘 가는 종목들은 많겠지만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솔트룩스 있었죠. 솔트룩스도 오늘 한 2.3% 플러스 엄청 강하진 않지만 서서히 추세를 상승으로 다시 돌고 있어서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근데 2차 4만 원 넘고 나면 충분히 우리 AI 우리 관련주, 로봇 관련주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한 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 매우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AI 비서 뭐 이런 식으로도 된다고 그래요. 두 종목 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중에서 크래프톤과 솔트룩스 AI 관련주로 알아봤고요. 저희가 AS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종목들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크래프톤을 제가 갖고 나왔을 때도 대장주를 그냥 노려버려라는데 로봇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대장주 다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정통주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비싸고 제일 든든한 회사.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고점이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까지 왔다가
한 일주일 내내 조정을 보여서 지금 15만 원 초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뭐 요 앞에 저점 12만 원 내지는 10만 원까지 간 기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조정이면 다시 이제 대형주는 조정 마치고 이제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지금도 한 1% 정도 플러스죠. 장이 조금 돌아선 것 같아요. 아까 방송할 때보다는 선물 지수도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러면 대장주가 먼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또 지분 한 15%, 한 590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이 대기업들이 또 우리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회사처럼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쪽에서 많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주변주도 괜찮지만 대장주를 공략하는 정통법 이렇게 해서 일단 포트에 우량한 종목을 하나씩 갖고 있으시면 연말에 조금 장이 좀 돌아설 때 수익이 충분히 나니까 기타 뭐 자세한 내용 우리 음식용 로봇 사업에도 강화한다고 그러고 F&B 벤처와 협약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매수가라든가 보유하는 기간 우리 수익률 이런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하면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적인 전략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전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투자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 과정까지 배워볼 예정이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신다면 배찬 전문가님께서 바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인지 먼저 만나볼 텐데 지난주 저희가 야간 선물을 좀 집중적으로 배웠잖아요. 예. 도움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번 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알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크게는 향후 흐름 그리고 또 매매에 직접 도움이 되는 야간 선물의 활용법 두 가지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시고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유튜브라든가 문단 아나운서에 질문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 장이 금요일날 장이었었죠. 제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야간 선물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야간 선물이 무려 4포인트가 올랐어요. 이야, 이제
초강세장이 왔구나. 콜 매수. 그래서 과도하게 들어가신 분은 바로 오늘 장에 반토막이 나버렸겠죠. 그래서 과도한 설정을 절대 하지 마셔라. 오늘 또 몰라요. 오늘 심리적인데 거의 플러스가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1포인트대까지 내려왔었죠. 선물이. 그래서 장 끝났다 풋 또 100% 매수 그랬다가는 아마 지금 플러스로 살짝 돌아선 것 같은데 못 버티죠. 그래서 과도한 포지션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거. 항상 장이 또 그래요. 확신을 갖게 되면 또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 복습 내용이 바로 요거였었죠. 요 내용. 12월물을 시작하면서 이제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러고 저도 약간 심적으로 흔들렸는데 미국장이 급등을 해서 이거 강의를 괜히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12월물 시작할 때 미국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물 움직임이 340, 그다음 만기 330, 그다음 요번 만기죠. 327. 제가 이번 만기 지수는 만기 전날 수요일 날 밀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좀 많이 밀었고 왜냐면 월요일 날 너무 많이 올려서. 근데 요 수요일 날까지 미는 거는 당연한 이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나중에 다 공개를 할 텐데 목요일 날 이 옵션 만기일이죠. 이틀을 올리면 이틀을 빼요. 일주일 내내 빼거나 일주일 내내 올리지 못해요. 만기일 날.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빼는데 중요한 건 수요일 날 330을 아예 처절하게 깨버리고 이날 별로 안 빠질 줄 알았는데 한 3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325 정도에 끝났나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틀을 뺐으니까 그 다음 날은 반등 나온다 이렇게 보고 337이라고 제가 그 전날 대본을 냈고 요 내용이 이제 그 전날 여기 방송국에 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얼마에 끝났냐면 326.79에 끝났죠. 선물 기준으로.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하향하는 식으로 10포인트 하락, 3포인트 하락. 그래서 이 지수의 흐름을 계속 끌어올리는 힘보다는 먼저 미는 힘이 더 셌고 당연히 이때도 20포인트 뺐다가 10포인트 반등을 해서 10포인트 룰은 지키고 끝난 거고 이달도 유명하죠. 310까지 뺐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327로 끝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는 힘이 더 셌어요. 먼저 밀었고 그다음에 반등.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흐름이면서 또 전 만기 대비 더 위로 형성이 됐으면 강세장으로 전환이 될 텐데 조금씩 만기가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는 결국은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 만기 지수가. 그렇게 되면 다음 만기 내지는 그 다음 만기도 향후에 추세 전환되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파월 의장이 긴축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서 언제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대충 시사를 했죠. 내년 6월 달쯤 넘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유동성 장세가 크게 나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연말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여 2달 뭐 그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 안에 또 말을 바꿔서 그래 다시 금리 인하할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기간이 지나야 되겠다. 좀 아쉽긴 하죠. 미국 장은 한 400-500포인트 올랐는데 우리나라 장은 시가만 좀 올랐다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고.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한 12시쯤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열리는데 아시아 증시는 아예 시작부터 다 그냥 보합, 뭐 약보합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미국 장 오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이제 긴축을 언제든지 더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신흥국가들은 그러면 어쨌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그날 월요일 날은 적극 매수를 했지만 다시 긴축을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오늘 어저께 대비 325인가요? 324인가요? 좀 그 정도로 그러면 이날 대비로도 좀 지수가 좀 빠졌죠. 만기 지수 선물 대비로도. 그러면 향후에도 다시 이 추세를 역전시켜서 강세장으로 이렇게 갈까? 거기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데 빠진 폭이 또 워낙 많으니까 빠졌다가 다시 327 정도, 다시 또 빠졌다가 327 정도 이런 식으로 아마 기간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할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이제 지칠 때까지 5개월, 6개월 정도를. 그래서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물론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335까지 나왔었죠. 근데 335를 계속 못 넘어서 결국 상단을 줘도 335. 만기 전에 330에서 돌파를 못하고 만기 지수가 그 아래로 형성이 돼서 결국은 330 돌파도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봤는데 이제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25 밑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죠. 그러면 335 이상의 큰 장에 대한 희망 그런 거 좀 버리셔야 돼요. 월요일 날 있었던 고점 325에서 많이 빠지면 320 초반 또 다시 반등하면 327 정도 요 지수대를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은 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작게 보고 또 우리 선물 매매를 또 제가 다음 장에서 팁을 알려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마 다른 어떤 그 선물 방송한 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그러면 넘어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황은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걸 잘 참고를 하시면 연말장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참 하나 더 남았으니까 요 내용 하나 더 하고요. 요 선물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차트는 결국은 340에서 330, 327을 결국은 이 고점을 못 넘김으로 인해서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게 왜 하락 추세로 됐는지도 이번 주에 제가 다 공개를 할게요. 그리고 향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어쨌든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날 이제 파월 의장이 새벽 3시에 긴축을 얘기를 해서 음봉을 하나 맞은 것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금요일 날 긴 양봉을 달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이런 데서 이제 차이점인데 디커블링인데 여러 번 그랬어요. 미국 시장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금리 인하가 안 중요하다. 우리는 돈 많고 아직 기업이 든든하다. 경제 성장률도 좋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오면 어쨌든 신흥국가들이 먼저 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기서 뭐 미국하고 똑같이 올라가자면 335, 345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시가만 올랐다가 다시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현실이기 때문에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머리를 또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두세 배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야간 선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 선물에서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아마 복귀를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야간 선물의 다시 한번 중요성. 미국 시장의 큰 변동성이 언제 일어나요? 미국장 개장. 밤 11시 반. 이제 썸머 타임이 해제됐기 때문에 11시 반으로 밀렸죠. 주간 선물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야간 선물이 무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328.90. 그래서 주간 선물이 몇에 시작했어요? 328점 아까 뭐 80인가요? 어마어마한 갭상승. 다 야간 선물의 종가를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야간에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야간 주간 선물 매매를 한번 사실 해보시면 아는데 모의 투자로라도 여기서 끝났다고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끝나면
월요일 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금요일 날 종가에 시작을 해요. 이 가격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미국 CEM에서 하는 그냥 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 없이 단순하게 이제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 날 다시 주간 종가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328.90에 끝났고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야간 선물이 요 가격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여기서 야간에 매수를 좀 했는데 324.50이 계속적인 바닥이었어요. 언제 그리고 미국 시장 열리는 12시 전후 그때 좀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됐어요. 뭐가 포착이 됐냐면 여기서 쭉 횡보를 했어요. 사실 뭐 6시 전에 8시죠. 8시 이때는 오히려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빠지더라고요. 미국 시장, 미국 선물이 쭉 빠지면서 지금도 아마 미국 선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을에 겁먹고 빠졌는데 다시 미국 선물이 플러스가 났는데 계속 여기서 보합 정도에서 횡보를 하길래 분명히 이거는 아마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일부 들어갔고 여기서 미국이 빠질 줄 알았더니 한 100포인트 이상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었어요. 근데 절호의 매수 타이밍은 여기죠. 여기. 눌림목 매수로 해서 눌림목 매수인데 몇을 안 깼어요. 324.50.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안 빠졌어요. 미국은 100포인트 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괜히 324.50까지 빠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내일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는 안 나겠죠. 324.50에 매수를 하면. 그거보다 더 빠질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도 밤에 한 1시쯤인가 2시쯤인가 다시 양봉을 324.50도 아니고 보합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위에서 이거 일단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무려 선물이 4.10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타이밍이냐? 미국 선물 개장 그리고 한번 눌림목이 나오면 전후에 매수를 할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오고 그러면 야간에 그냥 거저 4포인트 수익이 나는 거예요. 밤 사이에. 주간장은 별도의 수익이니까 주간장은 아까 시황에 말씀드린 낮의 수익 매도로 그렇게 알차게 수익을 내셔라. 장이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다른 왜 제가 약간 장을 하방으로 보냐면 그거에 대한 내용 이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야간 선물의 중요성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야간 선물을 왜 지켜봐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추가적인 그 언급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추가적인 강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숏으로 포지션을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야간 선물의 중요성도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